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매년 22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생기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 초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생존율이 높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보면은 암을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안 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질환이 바로 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질병은 크든 작든 우리 몸 주인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기 마련입니다. 다만 내가 잘 알아채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암을 초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암 발생 초기에 보낼 수 있는 좀 사소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오늘 강의는 내가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키워드만이라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 감소입니다. 내가 따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도 체중이 자꾸 감소한다. 그러면 암이 발생했다는 조기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폐암, 위암, 식도암, 그리고 췌장암의 초기 증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암학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4.5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다. 그렇다면 암의 첫 징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60세 이상 되신 분 중에서 최근 6개월 내에 체중이 10% 이상 빠진 경우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체중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거죠.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암이 요구하는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신진대사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식사량이 줄었거나 적게 먹었는데도 너무 빨리 포만감이 느껴지는 증상도 이것도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늘 내 배가 좀 가득 찬 느낌이 든다. 그러면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복부에 생기는 장암, 난소암, 그리고 일부 백혈병은 비장이 비대해지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비장이 커지잖아요. 그럼 식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체중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체중 그리고 나의 식욕 변화 이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통증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 몸의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둔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내 몸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뼈에 암이 생기는 골육종이나 난소암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폐암이라고 한다면 가끔씩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실 수 있고 또 난소암은 허리에 둔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암은 이 배꼽을 둘러싸고 있는 복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목의 통증이 계속되거나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타난다면 후두암의 가능성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외상이 없는 출혈입니다. 혈뇨, 혈변, 그리고 질출혈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술 마신 다음 날 한두 번 정도 증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내부 출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양 주변의 혈관이 약해져서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치질이나 변비 같은 특이할 만한 증상이 없는데 변을 봤더니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런다면 결장과 직장의 종양을 의심해 보실 수 있고 또 별다른 증상 없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한다면 방광암이라든지 신장암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두에서 피가 비친다. 유방암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생리기간이 아닌데 원인 알 수 없는 질출혈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반드시 산부인과 가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점이나 검버섯의 변화입니다. 이런 피부 변화는 흑색종이라고 불리우는 피부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 내 몸속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발바닥이 알려주는 질병 신호 H 발바닥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영상이 있는데 이 발바닥의 점으로 흑색종을 설명드렸던 영상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점의 가장자리를 봤을 때 퍼지듯이 경계가 흐리고 한쪽으로만 커지면서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로 커지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자세히 봤을 때 색이 진해지거나 아니면 흐려지면서 한 점에 여러 가지 색이 보이고 또 계속 커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흑색종의 20%에서 50%는 기존의 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은 샤워하시면서 내 몸 한번 찬찬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이런 형태의 점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속에 있는 악성 종양이 피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레제르 트렐러 증후군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검버섯이 특이한 형태로 퍼지는 증상입니다. 이 징후는 보시면 이렇게 몸통에 많은 양의 검버섯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데 보시면 마치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아래로 향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위암, 대장암, 직장암처럼 소화기관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혈액암도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등이나 허리 이렇게 보시고 이런 형태의 검버섯이 보인다 그러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기침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침의 원인을 모두 다 암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유 없이 내가 기침이 몇 달째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식도, 위, 폐, 심장 질환이 있을 때도 만성 기침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침이 언제 어떤 동작에서 심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침이 심하고 좀 살에 들린 것처럼 기침이 터져 나올 때는 위의 이상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몸에 열이 있으면서 소리를 들었을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 가래가 끓는다. 그러면 폐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눕기만 하면 마른 기침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의심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들 보면 그럼 어떤 병원을 가서 검사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거든요. 특별히 제가 뭐 이비인후과 가셔라, 신경과 가셔라 이런 말씀 안 드리면 대부분은 가까운 내과로 먼저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암의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두 번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지속적인 통증. 세 번째, 혈변, 혈뇨, 질출혈 같은 외상이 없는 출혈. 네 번째, 점, 주근깨, 검버섯의 변화. 다섯 번째, 몇 달째 지속되는 이유 없는 만성 기침입니다. 매일매일 사소하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어쩌면 좀 빨리 알아달라 줄기차게 보내는 내 몸의 경고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은 초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다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